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8일 뉴욕 증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 최초로 5천이라는 숫자를 터치를 했는데요. 다우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0.13%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38,726선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다우지수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는 전거래일 대비 0.05% 상승한 4,997.91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S&P 500 지수 이렇게 새로운 큰 마일스톤을 넘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오늘 5천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 5천이라는 숫자 마감 직전에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가 4시에 마감을 하는데 3시 59분 44초에 S&P 500 지수가 잠깐 5천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5천선을 돌파를 한 직후에 바로 조금 밀리면서 4,997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5천까지 올라가기 위해 꾸준히 계속 조금씩 올라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1, 2포인트 차이로 계속해서 이 5천이라는 고지를 달성하지 못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이런 숫자를 보게 되었고요. S&P 500 지수 지난 2021년 4월에 4천선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오늘 거의 3년 만에 5천이라는 고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장중 최고가 5천점40으로 찍혔고요. S&P 500 지수 자체도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5천이라는 숫자 굉장히 힘들게 탈환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계속해서 5천에 닿을랑말랑 하면서 굉장히 좀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5천이라는 숫자가 한번 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무난히 5천 수준에서 종가까지 형성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5천이라는 숫자가 이 마감가에도 찍힐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결국 S&P 500 지수를 5천으로 끌어올린 요인은 미국의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 혹은 노랜딩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5천이라는 고지는 닿았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 월가의 강세론자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S&P 500 지수를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5천이라는 숫자가 결코 이제 과도한 고평가 국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5천까지 올라오는 길이 좀 시원한 상승세라기보다는 찔끔찔끔 오르면서 겨우 5천이라는 숫자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수준에서 더 의미 있는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S&P 500 지수 전체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후퇴하고 있는 와중에 특별한 호재 없이 꾸준히 고점을 향하는 주식시장의 이 강세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5천이라는 숫자를 찍은 거는 매우 좋은 헤드라인 소식이지만 이 랠리 자체는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겨우 올라온 만큼 잠깐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은 이제 나홀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도이치방크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전했는데요. 최근 S&P 500이 움직이는 흐름은 이 금리에 연동한 흐름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연동한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금리보다는 어닝 쪽에 집중을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본 시나리오 5,100 그리고 강세를 보일 경우 5,500까지 상단을 열어놓는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 이제 S&P 500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폭의 폭등세를 나타낸 기업이 있습니다.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인데요. ARM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주가가 무려 64%가량 폭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ARM 같은 경우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암이 이제 AI 부분에서 확실한 이 위너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모두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986년 IPO 이후 최고점 수준에서 오늘 한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1999년 IPO 이후 최고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이외에 우버라든지 코스트코, 메리어트, 익스피디아 등 많은 종목들이 오늘 52주 최고가뿐만 아니라 IPO 이후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와 부동산 그리고 통신, 자율소비재, 테크, 산업재해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섹터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은 오늘 대체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자사의 AI 툴인 바드를 이제 네이밍을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을 한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앱과 구독 서비스를 게시를 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I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 컴퓨터 엔지니어들에게 자사의 AI 플랫폼을 좀 활용해 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오늘 또 화제의 종목입니다.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소식을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우선 이제 올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금 배당액을 기존보다 50% 정도 늘린 주당 0.45달러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디즈니가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록버스터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의 지분을 15억 달러 인수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요. 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상을 4월에 단독적으로 중계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디즈니 실적에 대해서 월가는 대체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디즈니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오늘 주가가 장중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디즈니의 주가는 약 3년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핀터레스트 SNS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부진했고 전망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결제업체 페이팔 역시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페이팔이 이제 애플페이 등에 좀 밀리면서 좀 사업이 정체적으로 정체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페이팔에 대해서 이제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는 평가까지 했는데요. 페이팔 주가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증시는 오늘 엄청난 기록을 썼지만 채권 금리는 오늘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조금 올랐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계속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연준이 올해 1%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올해 금리 인하폭은 두 차례에서 세 차례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을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요. 콜린스 총재 역시 올해 세 번 정도의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12월 FOMC 점도표에서 발표했던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자신의 전망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75bp 인하를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한편 위기의 종목인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에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에 이어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모닝스타 DBRS 같은 경우도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등시켰고요.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 또다시 발언을 했는데요. 상업부동산과 관련된 은행 스트레스와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것이 체계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 은행들은 이 공실률 증가라든지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실업 지표,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견조함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초 들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감원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을 청구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설날 연휴인데요. 뉴욕 증시 오늘 5천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보면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휴 중에도 뉴욕 증시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